당 백적간두에서 있죠. 네네. 네, 문준용 씨 그 취업 특혜 의혹 그 증언 조작 판문으로 말 그대로 과연 그 국민의당 진로가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. 네네. 네, 그러면서 이제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당내에서 뭐 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초기에는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갔죠. 좀 들어갔죠. 네, 이제 특히 이제 이 특검 주장을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앞장서서 했었는데요. 네, 또 그 김동철 원내대표하고요. 네.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 이 조작 사건에 대한 그 당 차원의 그 조직적인 개입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 해체해야 하고 당이 더 이상 그 존립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좀 배수진을 치고 나섰죠. 네. 그러면서 그 당 진상조사단에서 그 필요하면 그 안철수 전 대표도 그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밝혀놨었는데요. 네. 과연 당 차원의 그 셀프 진상규명 제대로 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점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될까?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, 근데 2시간 전쯤에 김관영 조사단장이 밝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갑자기 그 중간 발표라고 했습니다. 예. 네, 이 조작된 증언을 그 국민의당이 공표하기 전에 그 제보를 받아서 그 공개를 주도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, 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. 네.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제보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상의하려 했다는 것이죠. 네. 네, 앞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 당시 이제 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모바일 메신저인 그 바이버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쓰시는 분만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바이버로 이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그 자신이 제보받은 그 카카오톡 메시지 그 캡처 화면을 전달했다는 것이죠. 네. 이유미 씨가 문준용 씨와 함께 그 유학한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 2명과 나눈 그 카톡 채팅방 화면이었는데요. 네. 이 역시 이제 그 이유미 씨가 그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것이죠. 네. 그러나 이제 그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그 휴대전화는 당시 그 박지원 전 대표의 이 비서관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지방으로 그 출장으로 가 있던 그 박지원 전 대표의 그 비서관이 뒤늦게 이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를 따로 보고하지 않아서 박지원 전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. 네. 이게 이제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의 그 중간 발표 내용이었습니다. 네. 이준수 전 최고위원은 그 5월 5일 이른바 그 조작 증언을 발표한 직후에도 그 음성 파일과 보도자료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역시 그 바이버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. 이렇게 이제 밝혔죠. 좀 봐야 되는 게 비서관 선에서 이걸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컷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제 사실 이제 그 문제도 그 문제고 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그 김관영 의원이 이제 중간 발표라고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이게 과연 그 중간 발표 성격이냐 아니면 이런 그 또 의혹지가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해명에 나선 것이냐.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예. 물론 뭐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이 그 조사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문의하고 취재가 그 잇따르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이 불필요한 그 오해는 좀 불식시킬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중간 발표를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. 그러나 뭐 진상규명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파문 진화에 급급한 것 아니냐. 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중간 조사 발표였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왜 비서관이 이런 제보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중대하냐에 대한 그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. 이런 제보를 확인하고도 박지원 대표에게 그 전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이 이 중간 발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인터뷰한 이상돈 의원은 박지원 대표가 무지하게 바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하던데요. 이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직접 이 셀프 해명에 나섰습니다. 네. 바로 이제 몇 분 전에 한 20분 전에요. 예. 자기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때 이 비서관이 늦게 열어보았지만 당시 많이 나돌던 얘기로 알고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. 네. 이렇게 좀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적어도 그 당 진상조사단의 그 중간 발표 정도가 되려 한다면 이 사안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예. 대표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역시 주장하는 건데요.
이 이용주 의원,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었고 이 조작된 증언을 공표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. 이 이용주 의원에게 사실은 이 발표 전에 이 녹취 파일을 다 전달을 했다. 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용주 의원은 무슨 소리냐? 나는 이제 그 공표 때까지 이를 받은 바 없다. 이렇게 좀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네네.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좀 중간 발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설명이 좀 필요했을 터인데 네.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럼 진상규명 조사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칼이 아니라 방패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네. 그렇게까지 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. 네. 사실은 그 당 지도부나 그 선거를 주관했던 뭐 공명선거 추진단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였던 뭐 안철수 전 대표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그 박주선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를 사실은 그 당내 인사들로만 꾸렸다. 이 자체가 과연 제대로 그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네. 이런 의문을 제가 낳고 있는 것이죠. 사실 뭐 신뢰할 만한 그 당의 인사를 주축으로 뭐 진상 조사를 좀 꾸리든지 네. 아니면 최소한 그 외부 인사 위주로 그 꾸려져 있는 이 당 혁신위원회에 정권을 두어서 이제 주어서 이걸 좀 하도록 했든지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예.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왜 이렇게 그러면 검증이 부실했느냐. 지금 이 문제 상식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사실은 이제 그 검찰도 이 대목도 들여다보겠다. 네.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오늘 밝혔죠. 예. 그러나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검찰 수사로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국민의당 차원의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예. 또 이제 직접 뭐 말하자면은 이 범죄 사실과 연루되지 않은 당의 내밀한 사안까지를 들여다보기는 좀 힘든 대목이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바로 당 차원의 그 진상조사에서 그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대목일 텐데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과연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. 국민의당 지금 뭐 침몰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그것도 이제 그 국민들과 그 지지자들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침몰하고 있는데 이 진상조사단이 과연 긴급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검찰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진상조사단의 스탠스가 상당히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. 사실은 이제 그 조작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. 이런 형편이라고 해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뉴스의 맥 여기까지 진행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당 백적간도에서 있죠. 네네. 네, 문준용 씨 그 취업 특혜 의혹 그 증언 조작 판문으로 말 그대로 네, 과연 그 국민의당 진로가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. 네네. 네, 그러면서 이제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당내에서 뭐 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초기에는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갔죠. 좀 들어갔죠. 네, 이제 특히 이제 이 특검 주장을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앞장서서 했었는데요. 네. 네, 또 그 김동철 원내대표하고요. 네.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 이 조작 사건에 대한 그 당 차원의 그 조직적인 개입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 해체해야 하고 당이 더 이상 그 존립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네. 좀 배수진을 치고 나섰죠. 네. 그러면서 그 당 진상조사단에서 그 필요하면 그 안철수 전 대표도 그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밝히고 났었는데요. 네. 과연 당 차원의 그 셀프 진상규명 제대로 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예. 이 점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될까?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, 근데 2시간 전쯤에 김관영 조사단장이 밝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갑자기 그 중간 발표라고 했습니다. 예. 네, 이 소리냐? 나는 이제 그 공표 때까지 이를 받은 바 없다. 이렇게 좀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네네.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좀 중간 발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설명이 좀 필요했을 터인데 네.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럼 진상규명 조사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칼이 아니라 방패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네, 그렇게까지 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. 네. 사실은 그 당 지도부나 그 선거를 주관했던 뭐 공명선거 추진단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였던 뭐 안철수 전 대표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그 박주선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를 사실은 그 당내 인사들로만 꾸렸다. 이 자체가 과연 제대로 그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네. 이런 의문을 제가 낳고 있는 것이죠.
사실 뭐 신뢰할 만한 그 당의 인사를 주축으로 뭐 진상조사를 좀 꾸리든지 네. 아니면 최소한 그 외부 인사 위주로 그 꾸려져 있는 이 당혁신위원회에 정권을 두어서 이제 주어서 이걸 좀 하도록 했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.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왜 이렇게 그러면 검증이 부실했느냐. 지금 이 문제 상식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조작된 증언을 그 국민의당이 공표하기 전에 그 제보를 받아서 그 공개를 주도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, 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. 네.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제보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상의하려 했다는 것이죠. 네. 네, 앞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그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 당시 이제 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모바일 메신저인 그 바이버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쓰시는 분만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바이버로 이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그 자신이 제보받은 그 카카오톡 메시지 그 캡처 화면을 전달했다는 것이죠. 네. 이유미 씨가 문준용 씨와 함께 그 유학한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 2명과 나눈 그 카톡 채팅방 화면이었는데요. 네. 이 역시 이제 그 이유미 씨가 그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것이죠. 네. 그러나 이제 그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그 휴대전화는 당시 그 박지원 전 대표의 이 비서관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지방으로 그 출장으로 가 있던 그 박지원 전 대표의 그 비서관이 뒤늦게 이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를 따로 보고하지 않아서 박지원 전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. 네. 이게 이제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의 그 중간 발표 내용이었습니다. 네. 이준수 전 최고위원은 그 5월 5일 이른바 그 조작 증언을 발표한 직후에도 그 음성 파일과 보도자료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역시 그 바이버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. 이렇게 네. 이제 밝혔죠. 좀 봐야 되는 게 비서관 선에서 이걸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컷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제 사실 이제 그 문제도 그 문제고 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그 김관영 의원이 이제 중간 발표라고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이게 과연 그 중간 발표 성격이냐 아니면 이런 그 또 의혹지가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해명에 나선 것이냐.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예. 물론 뭐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이 그 조사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문의하고 취재가 그 잇따르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이 불필요한 그 오해는 좀 불식시킬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중간 발표를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. 그러나 뭐 진상규명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파문 진화에 급급한 것 아니냐. 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중간 조사 발표였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왜 비서관이 이런 제보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중대하냐에 대한 그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. 이런 제보를 확인하고도 박지원 대표에게 그 전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이 이 중간 발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. 조금 그런데 전에 인터뷰한 이상돈 의원은 박지원 대표가 무지하게 바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하던데요. 이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직접 이 셀프 해명에 나섰습니다. 네. 바로 이제 몇 분 전에 한 20분 전에요. 예, 예. 자기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때 이 비서관이 늦게 열어보았지만 당시 많이 나돌던 얘기로 알고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. 네. 이렇게 좀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적어도 그 당 진상조사단의 그 중간 발표 정도가 되려 한다면 이 사안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예. 대표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역시 주장한 건데요. 이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었고 이 조작된 증언을 공표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. 이 이용주 의원에게 사실은 이 발표 전에 이 녹취 파일을 다 전달을 했다. 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용주 의원은 무슨